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사진 없는 이력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력서에는 반드시 사진을 붙여야 하죠.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을 위해 사진 없는 이력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익명 이력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이력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익명 이력서는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건데요. 능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사진 없는 이력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력서에는 반드시 사진을 붙여야 하죠.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을 위해 사진 없는 이력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익명 이력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이력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익명 이력서는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건데요. 능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작가님, 식물 세밀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식물 세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물화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식물화는 화가가 감정을 넣어 식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밀화는 감정을 배제한 채 식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그려요. 식물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왜 그림으로 그리냐고 묻겠지만 사진은 식물의 미세 구조까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기록에 중요한 꽃잎의 개수나 뿌리 모양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사진보다 식물 세밀화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물 세밀화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작가님, 식물 세밀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식물 세밀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식물화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식물화는 화가가 감정을 넣어 식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밀화는 감정을 배제한 채 식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그려요. 식물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지 않고 왜 그림으로 그리냐고 묻겠지만 사진은 식물의 미세 구조까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기록에 중요한 꽃잎의 개수나 뿌리 모양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식물학계에서는 사진보다 식물 세밀화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물 세밀화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빗물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희 빗물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빗물연구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이죠. 빗물은 저장할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정화된 빗물은 식수나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버려졌던 빗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한영수 박사님을 모시고 빗물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저희 빗물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빗물연구소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빗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일이죠. 빗물은 저장할 공간과 정화시설만 갖추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정화된 빗물은 식수나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버려졌던 빗물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대표님은 날씨 경영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날씨 경영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날씨 정보를 통해 미리 제품의 매출이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 선호 상품 등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산업의 70에서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기상 산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날씨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미래 유망 사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는 단순히 재해 예방 차원을 넘어 경영 이익과도 연결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표님은 날씨 경영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날씨 경영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날씨 정보를 통해 미리 제품의 매출이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 선호 상품 등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산업의 70에서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기상산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날씨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미래 유망 사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는 단순히 재해 예방 차원을 넘어 경영 이익과도 연결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상품을 알리는 입소문 마케팅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업들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입소문 마케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얻게 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되면 기업의 제품 전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기업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상품을 알리는 입소문 마케팅을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블로그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업들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리게 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입소문 마케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데 얻게 된 정보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게 되면 기업의 제품 전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37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 상사만 이야기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 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서 회의할 때 상사만 이야기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37번